평생을 헌신했던 남편의 충격적인 배신, 그 상대가 다름 아닌 딸의 시어머니였다면 믿으시겠어요?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이 가슴 아픈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여인의 절절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김정숙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죠. 큰아들은 번듯한 직장을 얻어 독립했고 딸은 얼마 전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까지 결혼을 시키고 나니 정숙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평온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집안에 고요만이 감돌았지만 그 고요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찾아온 자신만의 시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면 지나온 세월의 노고가 마치 훈장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 박민호는 정숙과 동갑내기였습니다. 결혼을 일찍 한 편이라 아직 퇴직하려면 5년이 더 남았습니다. 박민호는 활달한 성격이라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나 동창회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어요. 정숙은 그런 남편의 활기찬 노년 생활을 그저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주니 다행이지 하고 생각하며 남편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민호의 휴대폰이 울리면 낯선 번호들이 화면에 뜨곤 했습니다. 정숙은 그저 업무상 통화이거나 새로 사귄 지인들과의 연락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도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가끔 작은 물결이 일렁이기도 했지만 곧 평온을 되찾는 그런 삶이었죠. 하지만 정숙의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던 지난 세월. 이제는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죠. 민호는 예전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민호의 변화를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정이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삶이 사실은 위태로운 모래성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의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정숙은 코끝을 스치는 그 향에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해서 착각하는 걸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정숙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옆에서 깊이 잠든 민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뒤척였습니다. 그녀의 평온했던 삶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균열은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평온했던 일상은 그렇게 미세한 균열을 품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민호의 늦은 귀가와 낯선 향수 냄새는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불안감을 심었죠. 하지만 정숙은 애써 그 씨앗을 외면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믿음과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그러나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거실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딩동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둘째 아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얼굴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망설임이 가득했죠.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살피며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웬일이니?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민주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지만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고 시선은 자꾸만 바닥을 향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걸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민주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말했습니다. 엄마, 저번 주에 제가 아울렛에 갔다가 아버지를 봤어요. 정숙은 아들이 남편 박민호를 우연히 만난 것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아울렛에 갔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죠. 그래, 아버지가 거기서 뭐 하시던데? 혼자 계셨니? 혹시 아버지가 내 옷이라도 사주시려고 하셨나? 정숙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민준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어떤 여자랑 단둘이 있었는데 딱 봐도 연인 사이처럼 보였어요. 둘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웃으면서 걸어가는데 누가 봐도 부부 같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손에 들고 있던 뜨개질 바늘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니, 애써 아무렇지 않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버지가 요즘 골프 모임도 나가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그런가 보구나.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게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생각했지. 그냥 아는 사람이겠거니 해라. 민준아,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정숙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준은 어머니의 말을 끊으며 덧붙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정숙의 심장을 찢어발기는 듯 했습니다. 근데요, 엄마. 그 여자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누나 결혼식에서 봤던 누나의 시어머니였어요. 정숙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의 시어머니? 그 여자가 내 남편 박민호의 불륜 상대라는 말인가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에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자식들의 행복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정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요? 하지만 분명히 그 여자였는데 그날 누나 결혼식에서 인사했던 그분이 맞아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딸의 시어머니와 내 남편이 이성은 마비되고 오직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만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잔잔한 호수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민준의 충격적인 고백은 정숙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딸의 시어머니와 남편 박민호의 불륜이라니 이성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죠. 정숙은 혼란과 절망 속에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지만 민준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평생을 바친 사람인데 수십 년간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고 결국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민호는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자 정숙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박민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통화 내역은 깨끗했습니다. 낯선 번호는 보이지 않았고 주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과의 통화 기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박민호는 통화량이 많은 편이었는데 최근 통화 기록은 너무나도 적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문자함을 열어보았습니다. 역시나 깨끗했습니다. 업무 관련 문자나 광고 문자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정숙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깨끗할 리가 없는데 박민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강한 직감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분명히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가슴은 다시금 차가운 얼음처럼 변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든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진실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까?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가. 그때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자동 녹음 앱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친구가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해주는 앱이 있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정숙은 곧바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자동 녹음 앱을 검색했습니다. 몇 가지 앱을 비교해 본 후 가장 평점이 좋고 사용하기 편리해 보이는 앱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박민호의 휴대폰에 그 앱을 설치했습니다. 설치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앱을 숨김 모드로 설정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불안감보다는 결연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젠 진실을 들어야 했거든요.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어.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침실로 돌아온 정숙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녹음 파일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 딸의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정말 사실일까? 만약 사실이라면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될까? 자식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뒤흔들 진실을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정숙은 차가운 베개에 얼굴을 묻고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정숙이 박민호의 휴대폰에 자동 녹음 앱을 설치한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며칠은 정숙에게 1년처럼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였고 낮에는 민호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듯 보였지만 정숙의 눈에는 그의 모든 행동이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무심한 미소조차도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민호가 잠든 틈을 타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녹음 파일은 좀처럼 쌓이지 않았습니다. 통화 기록은 여전히 깨끗했고 문자함도 마찬가지였죠. 설마 내가 너무 앞서 나간 걸까? 민준이가 잘못 본 거라면 희미한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스치기도 했지만 이내 강렬한 의심이 그 희망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정숙은 잠결에 민호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나가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잠든 척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민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속삭이듯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말하듯이 말이죠. 정숙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가 다시 침실로 돌아와 잠든 것을 확인한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자동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며칠간 비어있던 녹음 파일 목록에 새로운 파일이 하나, 둘 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가장 최근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박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요즘 집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혹시 눈치챘을지 모르니 조심해야 돼요. 정숙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당신 보고 싶어 죽겠어. 남들이 뭐라 해도 난 당신 지킬 거야. 그 말에 정숙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남편의 달콤한 속삭임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당신 보고 싶어 죽겠어. 당신 지킬 거야. 그 말은 정숙에게는 잔인한 칼날이 되어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녹음 파일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랑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숙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인사했던 딸의 시어머니, 바로 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그녀는 비틀거렸습니다. 내 딸의 시어머니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녀의 입술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가장 믿었던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빌었던 그 결혼식 날,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남편과 딸의 시어머니가 서로에게 눈짓을 주고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숙은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숙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것이 위선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작은 기기 안에 담긴 목소리들이 그녀의 삶을 파괴하는 거대한 폭탄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고통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차가운 현실은 그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녹음 파일 속 목소리가 딸의 시어머니임을 확인한 정숙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딸의 행복이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죠.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든 박민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남편.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차가운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이젠 진실을 마주해야 해. 박민호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는 민호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처럼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질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정숙은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민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정숙은 그의 옆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민호는 아무런 의심 없이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요즘 만나는 여자 있지? 박민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요즘 이상하네.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 정숙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만나는 여자, 우리 딸 시어머니 맞지? 그 순간 박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정숙을 노려보며 오히려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미친 거야? 무슨 헛소리야? 당신 요즘 왜 이래? 나를 의심하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자신을 방어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박민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요즘 집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혹시 눈치챘을지 모르니 조심해야 돼요. 근데 당신 보고 싶어 죽겠어. 남들이 뭐라 해도 난 당신 지킬 거야. 그리고 이어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랑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녹음 파일 속 목소리들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박민호는 녹음 파일을 듣는 내내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그는 정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녹음 파일 속 두 사람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고 정숙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정숙은 녹음 파일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할 말 없죠?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딸 시어머니랑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정숙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분노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고 정숙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박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 대신 알 수 없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정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린 사랑이야. 그게 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수십 년간 참고 버텼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랑? 이게 사랑이라고? 내 딸의 시어머니와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박민호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래, 우린 사랑이야. 그게 죄야? 라는 말은 정숙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한마디는 지난 수십 년간 정숙이 참고 버텨온 모든 시간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잔인한 비수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지만 이제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분노와 배신감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녀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죠. 정숙은 박민호의 뻔뻔한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함과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죠. 정숙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격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사랑? 이게 사랑이라고? 내 딸의 시어머니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박민호,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이 감히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어? 내 딸의 시어머니와 우리 딸의 가정을 파괴하고 내 삶을 짓밟아 놓고 그게 사랑이라고?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헌신했던 남편에게서 이런 배신을 당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민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의 눈에서 진실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만의 감정에 몰두한 이기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박민호는 정숙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몰라. 당신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을 뿐이야. 당신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그의 말은 정숙의 가슴에 또 다른 비수를 꽂았습니다. 외로움? 힘듦?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정숙은 억울함과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차가운 증오심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박민호에게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명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몸은 휘청거렸지만 그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박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이유가 없어. 이혼해.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사랑을 마음껏 해봐. 하지만 그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될 거야. 박민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는 정숙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게 얼만데.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딸 생각은 안 해? 딸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의 마지막 말은 정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딸 그래, 딸. 딸의 행복을 위해 그녀는 평생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진다면 그녀의 삶은 영원히 지옥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가정을 지키고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의의 싸움이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녹음 파일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증거이자 그녀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박민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 그 눈물은 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앞으로 다가올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 우린 사랑이야. 그게 죄야? 박민호의 그 뻔뻔한 한마디는 정숙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믿음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만이 거세게 타올랐죠.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정숙은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약함이 아닌 강인한 결단의 상징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이혼을 해야만 해.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딸은 어떻게 되는 거지? 수많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박민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자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라고? 그 말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짓밟은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굳은 얼굴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박민호와 딸의 시어머니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정숙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고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끝난 후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님, 이 녹음 파일은 매우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남편 박민호 씨와 딸의 시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숙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는 말에 안도감이 들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잔인한 사실에 다시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할 경우 딸의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딸의 결혼 생활에 큰 파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은 정숙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행복하게 웃던 딸의 모습, 그리고 사돈댁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할 딸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 소송을 진행하면 딸의 삶까지 망가뜨리는 건 아닐까? 정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예상대로 딸과 사위가 정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딸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듯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정숙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상간자 소송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엄마 부탁이에요. 제발이요. 딸은 오열하며 정숙의 치마폭을 붙잡았습니다. 사위 역시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장모님,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아이에게도 너무 큰 상처가 될 겁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정숙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생을 참고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해.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해. 이것이 너희에게도 진정한 정의를 보여주는 길일 거야. 옳지 못한 일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엄마가 보여줄게. 딸은 정숙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박민호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딸과 사위가 와 있는 것을 보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정숙을 향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송?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게 얼만데. 소송은 무슨 어치워.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박민호의 뻔뻔한 태도에 정숙의 분노는 다시금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호, 당신이 뭘 할 수 없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정숙은 박민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파괴한 증거이자 동시에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딸과 사위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낸 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정숙의 단호한 결심은 파괴된 삶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딸의 눈물 어린 간청과 박민호의 뻔뻔한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싸움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녹음 파일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었죠. 정숙은 변호사와 함께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꼼꼼히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딸과 아들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결정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딸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자식들에게 자신의 고통과 결심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자식들은 점차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고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민호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고 딸의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의 결혼 생활, 남편에 대한 믿음, 그리고 충격적인 배신을 당했을 때의 절망감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강인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변호사는 박민호와 딸의 시어머니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요즘 집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당신 보고 싶어 죽겠어. 나도 그래요. 당신이랑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녹음 파일 속 두 사람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자 방청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민호와 딸의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그들의 불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은 정숙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박민호와 딸의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고 그들의 불륜 사실은 언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의 시어머니는 결국 조용히 잠적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조차 그녀를 외면했고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박민호 또한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으며 그의 뻔뻔했던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정숙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박민호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자신만의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녀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용기와 강인함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결정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진정한 정의였음을 깨달았고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들 또한 어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죠. 정숙은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활기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진정한 평온과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정숙은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겪었지만 그 폭풍우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새로운 삶을 찾아낸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옳지 못한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정의의 메시지와 함께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인생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가족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가슴 아픈 오해와 반전, 그리고 마침내 밝혀지는 놀라운 사실까지.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옥 할머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아침, 67살 김정옥은 밥상을 차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민수의 장례식을 치른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4명 분량의 밥을 짓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에 퍼지자 정옥의 가슴이 또다시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일어나요? 7살 손녀 하은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빠를 닮은 또렷한 눈망울에는 여전히 천진함이 가득했지만 요즘 들어 어른스러운 구석이 엿보였습니다. 엄마는 어젯밤에 늦게 들어오셔서 아직 주무세요. 우리 하은이가 먼저 할머니랑 밥 먹을까? 정옥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지만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오물오물거렸습니다. 할머니, 응, 우리 하은이? 엄마가 요즘 자꾸 나가요. 그리고 비밀 친구가 있대요. 정옥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비밀 친구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은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제도 카페에서 만났어요. 키 큰 아저씨랑요. 엄마가 저한테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정옥의 머릿속에 며칠 전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동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본 며느리 수민의 모습.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그 장면 말이에요. 그때는 단순히 지인을 만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은아, 그 아저씨가 누구인지 엄마한테 물어봤니? 아니요. 엄마가 무서운 얼굴로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어요. 하은이의 말에 정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 수미는 원래 온화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로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수미는 장례식을 치른 직후부터 이제 다시는 울고 싶지 않다며 민수의 유품들을 서둘러 정리했습니다. 정옥이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렸지만 수미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모든 걸 치워버렸어요. 심지어 민수가 아끼던 시계며 옷가지까지도 모두 기부해버렸죠.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하은이가 걱정스럽게 정옥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정옥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괜찮단다.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하은이만 건강하면 돼. 하지만 정옥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도 클 뿐더러 이제 며느리마저 이상해지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수민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민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서둘러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은아, 밥 먹고 있구나. 수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옥은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화장을 연하게 한 것 같았고 평소보다 옷차림도 신경 쓴 것 같았습니다. 수민아, 어젯밤에 늦었더구나.
어디 갔다 왔니? 정욱의 질문에 수미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아,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요. 요즘 혼자 있기가 답답해서요. 친구? 네, 대학 동기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왔어요. 수민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정욱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은이가 말한 비밀 친구와 수민이 말하는 대학 동기가 같은 사람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하은이에게는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수민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어. 하은이도 있으니까 늦게 다니지 말고. 네, 알겠어요.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지만 시선은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수민은 하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옥은 혼자 남겨진 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정말로 수민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민도 아직 젊은 여자인데 평생 혼자 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옥은 민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수민이가 요즘 너무 이상해. 혹시 내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어요. 정옥은 이런 자신의 생각이 며느리에 대한 의심일 뿐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은이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오후 3시 정옥은 하은이를 데리러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선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카페 앞을 지나가 보고 싶었거든요. 걸어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며느리를 의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아니야, 그냥 확인만 해보는 거야. 혹시 모르잖아. 정옥은 스스로를 달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유리창 너머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수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키가 크고 양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욱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이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정욱은 조심스럽게 카페 유리창 근처로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수민의 표정이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밝고 편안해 보였거든요. 그 순간 남자가 수민의 손을 살짝 잡는 게 보였어요. 정욱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수민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저럴 수가. 정욱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유치원까지 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수가 죽은 지 겨우 한 달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유치원에서 하은이를 데리고 나오는 길에 정옥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손녀가 무심코 던진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어제 엄마가 전화로 누구랑 이야기했는데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정욱은 걸음을 멈췄어요. 하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은아, 그게 언제였니? 어젯밤이요. 엄마가 방에서 조용히 전화했는데 제가 화장실 가다가 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정욱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집에 가자. 하지만 정욱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은이의 말을 들으니 또 다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바로 민수의 장례식 날이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정옥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수민이 누군가와 포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는 그냥 조문객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남자의 키와 체격이 오늘 카페에서 본 남자와 비슷했어요. 설마 그때부터? 정옥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의 장례식 날에 이미 다른 남자와 그런 사이였다는 말인가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정옥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가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정옥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수민이가 그 남자를 뭐라고 소개했더라? 아, 맞다. 사촌 오빠라고 했었지요. 오랜만에 만난 사촌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전혀 사촌 같지 않았어요. 너무 친밀해 보였거든요.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수민이 돌아왔습니다. 정옥은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화장이 조금 지워진 것 같았고 입술에는 옅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하은이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수민아, 오늘은 어디 갔다 왔니? 정욱의 질문에 수민은 잠깐 머뭇거렸어요. 아, 그냥 시내 나갔다가 쇼핑 좀 하고 왔어요. 혼자? 네, 혼자요. 거짓말이었어요. 정욱은 분명히 카페에서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거든요. 수민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욱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욱은 계속 수민을 관찰했어요. 평소보다 밥을 적게 먹는 것 같았고 자꾸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올 때마다 수민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어요. 엄마, 오늘도 비밀 친구 만났어요? 하은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뭐라고 했지?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잖아. 수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하은이는 움츠러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민아, 아이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그렇게 혼낼 일이야? 정욱이 손녀를 감싸며 말했지만 수민은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도 하은이 편만 드시지 마세요. 요즘 하은이가 너무 말이 많아져서 걱정이에요. 말이 많다니 우리 하은이가 뭘 잘못했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수민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욱은 하은이를 다독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예전의 수민이라면 절대 하은이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텐데 요즘 들어 성격이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다른 남자 때문일까? 그날 밤 정욱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위층에서 수민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가끔씩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정욱은 이불을 뒤집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컸는데 이제 며느리마저 이렇게 변해버리다니. 과연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위층이 조용해졌어요. 정욱은 그제야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카페에서 본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수민의 미소와 그 남자의 손길. 모든 게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오전 정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한 끝에 결심을 굳혔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수민이 하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나간 후 정욱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립스틱을 제대로 바르기도 어려웠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이럴 때일수록 당당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면 돼. 혹시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잖아.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어제 본 그 장면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였습니다. 다행히 손님이 많지 않아서 조용했어요. 정옥은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카운터에서 인사했어요. 바로 어제 수민과 함께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인상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사적으로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어요. 정옥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는 이 근처에 사는 김정옥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제 여기서 젊은 여자분과 함께 계셨죠? 남자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수민 씨 말씀이시군요. 혹시 수민 씨와 어떤 관계세요? 제가 그 사람 시어머니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의 얼굴이 순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정옥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수민 씨와는 진우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연인 사이입니다. 벌써 3년째 사귀고 있어요. 정옥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3년째라고? 그럼 민수가 살아있을 때부터 수민이 이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인가요? 3년째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수민 씨가 제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진우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정옥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카페 안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진우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지만 정옥은 황급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고 나서야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3년째. 그럼 민수가 아픈 것도 모르고. 아니야, 혹시 알고도 그랬단 말인가? 정옥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수민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눈물을 재빨리 닦고 수민을 맞았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수민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정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수민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이진우라는 사람 아니? 그 말을 들은 순간 수민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정옥은 그 모든 게 사실이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내가 직접 만나고 왔다. 3년째 사귀고 있다고 하더구나. 수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진우와 사귀고 있어요. 정옥은 차라리 수민이 부인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인정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민수가 죽은 지 겨우 한 달인데. 한 달이요? 어머니, 민수는 이미 1년 전부터 우리 곁에 없었어요. 수민의 말에 정옥은 멍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수는 작년부터 암투병을 했잖아요. 몸은 여기 있었지만 정신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고 하은이까지 돌봐야 했어요. 그때 진우가 제 곁에 있어줬어요. 수민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잖니? 남편이 아픈데 어떻게 다른 남자를. 어머니는 뭘 아세요?
매일 밤 죽음을 앞둔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도 살아야 해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수민의 말이 칼처럼 정욱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정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하은이는 어떻게 할 거니? 그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몰라. 하은이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가 신경 쓰실 일 아니에요.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하은이는 내 손녀야. 정욱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하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유치원에서 일찍 끝났나 봐요. 할머니, 엄마 왜 싸워요? 하은이의 맑은 목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멈춰 세웠어요. 정욱은 손녀를 보자 눈물이 또다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미는 하은이를 보더니 갑자기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하은아, 엄마랑 할머니 집 떠날까? 어디로요? 우리만의 집으로. 더 이상 여기서는 못 살겠어. 정욱은 깜짝 놀랐어요. 수민아, 제발. 하은이는 제 딸이에요. 어머니가 끼어들 일 아니에요. 수민은 하은이의 손을 잡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정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어요. 위층에서 짐 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욱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잃고 이제 손녀까지 잃게 되는 건가요? 그날 저녁 정욱이 눈물로 범벅이 된 채 혼자 앉아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의 고모인 박명희가 들어왔어요. 62살인 명희는 평소에도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했는데 오늘은 유난히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울고 계세요? 명희가 정욱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정욱은 고개를 들어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명희의 참견이 귀찮았겠지만 지금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아가씨, 수민이가. 정욱은 억지로 눈물을 닦으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이진우와의 만남, 수민의 당당한 고백, 그리고 이사를 간다는 말까지 모든 걸 다 이야기했어요. 명희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혀를 차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그 여자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언니가 너무 믿으셨어. 아가씨, 그런 소리 하지 마. 수민이도 힘들었을 거야. 힘들었다고요? 언니, 아직도 그 여자 편드실 거예요? 남편이 죽어가는데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운 여자를요? 명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정욱은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명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그것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명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며칠 전에 은행에서 일하는 내 친구한테 들었는데 수민이가 민수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냈대요. 그것도 꽤 큰 금액을요. 정욱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보험금 말이야? 네, 맞아요. 민수가 죽고 나서 보험금이 나왔잖아요. 그 돈 일부를 몰래 인출했다는 거예요. 정욱은 머리가 띵해졌어요. 보험금은 하은이를 위해 모아둔 건데 수민이 그 돈을 빼서 뭘 했단 말인가요? 얼마나 빼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남자 카페 운영하는데 보탠 건 아닐까요? 명희의 추측에 정욱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수민이 하은이의 미래를 위한 돈을 다른 남자에게 줬단 말인가요? 언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 진짜 별종이에요. 우리 민수가 살아있을 때부터 딴 남자랑 바람 피우고 죽고 나서는 보험금까지 가져가고 이런 며느리 처음 봐요. 명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정욱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민이 큰 가방 2개를 들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하은이도 작은 캐리어를 끌고 따라왔어요. 어머니, 저희는 이제 나가겠어요. 수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정욱은 급히 일어났습니다. 수민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하은이는 여기가 집이잖아. 아니에요. 여기는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에요. 명희가 끼어들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수민이 명희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모님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상관없는 일이라고? 야, 너 정말 뻔뻔하구나. 민수 보험금 빼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집까지 나간다고? 수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보험금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너 모르는 척하지 마. 은행에서 다 알아봤어. 내가 얼마나 빼갔는지. 정욱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명희야, 그만해. 수민아, 정말 그런 거니? 수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제가 썼어요. 왜? 왜 그랬니? 그 돈은 하은이를 위한 거잖아. 하은이를 위해서 쓴 거예요. 새집 전세금으로요. 정욱은 어이가 없었어요. 하은이를 위해서라고? 그럼 그 남자와의 관계는 뭔가요? 수민아, 솔직히 말해봐. 그 돈 그 남자한테 준 거 아니야? 수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명희가 손뼉을 쳤어요. 봐요, 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여자를 믿으시다니. 그만하세요. 하은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어른들의 싸움을 지켜보던 하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다들 엄마를 나쁘게 말해요?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하은이의 울음소리에 모든 사람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정욱은 손녀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모든 걸 다 보고 들어야 한다니. 수민이 하은이를 안았어요. 하은아, 괜찮아. 우리 새 집에 가면 조용할 거야. 엄마, 할머니는 안 가요? 하은이의 순진한 질문에 수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욱은 손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수민이 하은이를 막아섰습니다. 수민아, 제발. 하은이만은. 안 돼요. 하은이는 제 딸이에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하은이만 상처받아요. 수민은 하은이의 손을 잡고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정욱은 따라가며 애원했습니다. 수민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믿지 않잖아요. 내가 언제? 고모님이 하신 말씀 다 들었어요. 어머니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죠. 수민의 말에 정욱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명희의 말을 들으며 수민을 의심했거든요. 엄마, 할머니한테 인사해야 해요. 하은이가 정욱에게 다가와 안겼어요. 정욱은 손녀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도 우리 하은이 보고 싶을 거야. 빨리 돌아와. 하은이가 떠나간 후 집은 적막해졌어요. 명희는 잘 됐다며 떠났지만 정욱은 혼자 남겨진 집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혹시 수민에게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수민과 하은이는 정말로 집을 나가버렸으니까요. 수민과 하은이가 떠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정욱은 혼자 남은 집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하고 쓸쓸했어요. 명희는 매일같이 들러서 잘한 일이다. 그런 며느리는 없는 게 낫다며
위로한답시고 했지만 정욱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혹시 수민이한테 할 말이 더 있었던 건 아닐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특히 하은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라던 그 맑은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어요. 셋째 날 오후 정욱은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명희가 말한 보험금 건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욱은 민수가 쓰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 은행 통장,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 물건들. 하나하나 살펴보며 정욱은 아들의 흔적을 되짚어 갔어요. 보험금 지급 서류를 찾아보니 정말로 일부 금액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전세금으로 쓰기에는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그럼 수민이가 거짓말을 한 건가? 아니면 다른 돈도 있는 건가? 정욱이 서류를 뒤적이다가 이상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외장하드 구매 영수증이었습니다. 구매 날짜를 보니 민수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한 달 전이었어요. 외장하드? 민수가 왜 그런 걸 샀을까? 정욱은 민수의 방을 뒤져봤습니다. 책상 아래, 옷장 안, 침대 밑까지 구석구석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책장 뒤편에서 작은 검은색 외장하드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하은이에게, 수민이에게, 엄마에게, 그리고 영상일기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정욱은 먼저 엄마에게라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어요. 마우스를 클릭하자 화면에 민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들리자 정욱은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화면 속 민수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제가 이미 떠났다는 뜻이겠죠. 미안해요. 아픈 몸으로 엄마를 많이 걱정시켜 드렸어요. 정욱은 화면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제가 죽고 나면 수민이와 하은이를 부탁드려요. 특히 수민이를. 수민이는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아픈 동안 모든 걸 혼자 감당했거든요. 민수의 말에 정욱은 고개를 들었어요. 수민이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함께 살면서 알게 됐어요. 수민이는 자신의 아픔을 절대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항상 혼자 견뎌내죠. 정욱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혹시 수민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 아이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수민이를 믿어요. 영상이 끝나자 정욱은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민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민이를 믿는다고 했던 그 말이 특히 그랬어요. 정욱은 영상일기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수십 개의 영상이 있었어요. 가장 최근 날짜의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오늘은 수민이한테 미안한 일이 있었어요. 화면 속 민수는 더욱 야위어 보였어요. 목소리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아픈 것도 모자라서 경제적인 부담까지 져야 하니까. 수민이는 아무 말 안 하지만 밤마다 몰래 우는 소리가 들려요. 정욱은 숨을 죽이며 영상을 봤어요. 수민이는 제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리고 큰 비밀까지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비밀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도 알고 있어요. 비밀? 정욱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수민이가 그 비밀을 혼자 품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지. 하지만 수민이는 끝까지 저를 지켜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영상이 끝나자 정욱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민수가 말한 큰 비밀이 무엇일까요? 혹시 정욱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희가 또 들어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언니, 저 왔어요. 오늘은 좀 어때요? 명희가 방으로 들어오다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언니 뭐 하세요? 민수 사진 보고 계셨어요? 아니야, 그냥. 민수가 남긴 영상이 있더라고. 영상이요? 무슨 영상인데요? 정욱은 명희에게 외장하드 얘기를 했어요. 명희는 흥미로워하며 다른 영상들도 보자고 했지만 정욱은 거절했습니다. 이건 가족들만의 일이었거든요. 명희가 돌아간 후 정욱은 하은이에게 온 메시지를 확인해 봤어요. 수민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내일 잠깐 들릴게요. 그 문자를 보자 정욱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수민과 다시 만나면 뭘 말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정욱은 민수의 다른 영상들을 계속 봤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수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민수는 줄곧 수민을 이해해달라고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말한 그 비밀이 뭐니? 수민이가 안고 있는 그 무거운 비밀이 뭔지 알려주렴. 정욱은 화면을 보며 간절히 바랐어요. 내일 수민과 하은이를 만나면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혼란만 남게 될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욱의 마음속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욱은 하은이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3일 만에 보는 손녀의 얼굴이 더없이 그리웠어요. 할머니, 하은이가 정욱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욱은 손녀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의 체온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많이 보고 싶었어. 네, 엄청 많이요. 매일 할머니 생각했어요. 뒤이어 들어온 수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정욱은 민수의 영상을 본 후라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민아, 앉자. 우리 이야기할 게 있어. 어머니, 오래 있을 수 없어요. 하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 잠깐만. 제발 잠깐만이라도 좋으니까 앉아봐. 정욱의 간절한 목소리에 수미는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어요. 하은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새 집에는 제 방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밤마다 울어요. 하은이의 말에 수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은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왜요? 정말 울잖아요. 그리고 아빠 사진 보면서 미안해라고 계속 말해요. 정욱은 가슴이 뜨끔했어요. 수민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수민아, 어머니, 됐어요. 저희는 이제 괜찮아요. 수민은 일어서려 했지만 정욱이 손을 잡았어요. 민수가 남긴 영상을 봤어. 그 말에 수민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영상이요? 외장하드에 있더라고. 민수가 죽기 전에 녹화한 영상들이. 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욱은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가 너를 믿는다고 했어. 그리고 내가 큰 비밀을 안고 살아간다고. 그 비밀이 뭐니? 수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수민아, 제발 말해줘. 내가 너를 오해했니? 진우라는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생각한 게 아닌 거니?
그때 하은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진우 아저씨는 아빠 친구예요. 정욱과 수민이 동시에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뭐라고? 진우 아저씨가 말했어요. 아빠랑 대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였대요. 아빠가 아플 때도 계속 병원에 왔어요. 정욱은 깜짝 놀랐어요. 진우가 민수의 친구였다고? 그럼 왜 카페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수민아, 이게 사실이야? 수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진우 씨는 민수 씨의 대학 동기예요. 그럼 왜 그 사람은 나한테 연인 사이라고 했어? 3년째 사귄다고? 그건 수민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욱은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다시 민수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외장하드에 있던 수민이에게라는 폴더를 열지 않았었거든요. 어머니, 뭐 하세요? 수민이 따라왔어요. 정욱은 수민이에게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그 안에는 영상 파일 하나와 텍스트 파일이 있었어요. 텍스트 파일을 먼저 열었습니다. 민수가 직접 쓴 편지였어요. 수민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너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게 되어서. 정욱은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민아, 진우 형에게 부탁했어. 내가 죽고 나면 너와 하은이를 도와달라고. 진우 형은 좋은 사람이야. 너도 알잖아. 나보다 더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지. 정욱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수민아, 너는 아직 젊어.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 만약 진우 형이 너를 좋아하게 된다면. 아니, 이미 좋아하고 있을 거야. 나는 괜찮아. 오히려 다행이야. 수민이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줘. 엄마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야. 너무 갑작스러울 테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알려줘. 정욱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수민을 돌아봤어요. 수민은 눈물을 흘리며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수민아, 그럼 너희는 민수 씨가 죽기 전에 우리를 만나게 해줬어요. 진우 씨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민수 씨가 계속 부탁했죠. 자기가 죽고 나면 저랑 하은이를 돌봐달라고. 정욱은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그럼 너희가 3년째 사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진우 씨가 어머니를 속이려고 한 말이에요. 진짜 관계를 말하면 더 복잡해질까봐. 정욱은 머리가 띵해졌어요. 모든 게 오해였다니. 그럼 진우는 언제부터 너를 좋아한 거야? 민수 씨가 아프기 시작하고 나서부터요. 병원에 자주 오면서. 하지만 그땐 아무도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민수 씨 때문에.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 씨가 죽고 나서 진우 씨가 고백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너무 빨랐거든요. 그래서 친구로만 지내자고 했죠. 그럼 카페에서 손을 잡은 건 그날 제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은이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진우 씨가 위로해 준 거예요. 정욱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며느리를 믿지 못하고 명희의 말에 휩쓸려서 모든 걸 그르쳤던 거죠. 수민아, 미안해.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어머니, 보험금 건도 정말로 새 집 때문이었어? 네. 진우 씨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전 받을 수 없었어요. 민수 씨 돈으로라도 독립하고 싶었거든요. 정욱은 수민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수민아, 집에 돌아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 너를 믿지 못한 내가 잘못이야. 수민도 눈물을 흘리며 정욱을 안았습니다. 하은이가 언제 올라왔는지 두 사람을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안 헤어질 거죠?
할머니랑 엄마랑 저랑 계속 같이 살 거죠? 정욱과 수미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린 지금 정욱은 민수가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은 죽으면서도 가족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남겨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욱은 오랜만에 4명 분량의 밥을 차렸습니다. 수민과 하은이가 돌아온 첫날이었어요. 식탁에는 하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수민이 즐겨 먹던 무나물이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새 집에서는 이런 맛이 안 났어요. 하은이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정욱은 흐뭇했어요. 역시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민아, 너도 많이 먹어. 많이 빠졌구나.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수민의 목소리에는 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모두 풀어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하은이가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정욱과 수민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수민아,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명희 말만 듣고 너를 의심했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민수가 그렇게 너를 믿으라고 했는데. 정욱은 민수의 영상을 떠올리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컸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죽어가면서도 저희를 걱정했죠. 수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진우 씨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대신 우리를 지켜달라고. 수민아, 진우와는 어떻게 할 거니? 정욱의 질문에 수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민수 씨를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서두를 필요 없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희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명희는 수민이 돌아온 걸 아직 모르고 있었거든요. 언니, 저 왔어요. 오늘은 좀. 명희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수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너 왜 여기 있어? 고모님, 안녕하세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명희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 사람이 다시 여기 있어요? 명희야, 앉아. 이야기할 게 있어. 정욱은 명희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민수의 영상, 진우와의 진짜 관계, 모든 오해가 풀린 이야기까지. 명희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도 언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명희야, 민수가 직접 남긴 말이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 그렇다고 해도 저는 아직도 믿을 수 없어요. 명희는 수민을 째려보며 말했어요. 너도 참 치밀하구나. 민수까지 이용해서. 고모. 정욱이 화를 냈어요. 그만해. 수민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오히려 우리가 미안한 일이야. 언니가 너무 순진하셔서 그래요. 저는 아직도. 고모 할머니. 하은이가 갑자기 명희 앞에 섰어요. 왜 계속 우리 엄마를 나쁘게 말해요? 엄마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은이의 또렷한 목소리에 명희는 당황했어요. 하은아, 어른 말에 끼어들면 안 돼. 아니에요. 고모 할머니가 틀렸어요. 엄마는 아빠 아플 때 매일 병원에서 잠잤어요. 그리고 밤마다 울었어요. 저 다 봤거든요. 하은이의 말에 정욱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하은이 말이 맞아. 명희야, 너도 이제 그만 좀 해. 우리 가족 일이야. 명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게요. 명희가 나가고 나서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정옥은 수민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수민아,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우리끼리 잘 살자. 어머니, 감사해요. 수민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옥은 하은이를 불러 세 사람이 함께 안았습니다. 우리 하은이, 넌 정말 아빠 엄마를 닮았구나. 참 착한 아이야. 정옥의 말에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계속 함께 살 거죠? 그럼 당연히 함께 살아야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날 밤 정옥은 민수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수민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내 마지막 부탁을 지키지 못할 뻔했어. 민수 씨, 나도 미안해. 당신의 깊은 뜻을 몰랐어. 두 사람은 조용히 민수를 그리워했어요. 사진 속 민수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진우 씨에게도 사과해야겠어. 내가 너무 오해했잖아. 어머니, 진우도 이해할 거예요.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그 사람도 힘들었을 텐데.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수의 부탁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수민아, 하은이에게도 이제 진실을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 네, 그래야겠어요. 하은이도 알 권리가 있죠. 두 사람은 앞으로의 일들을 차근차근 계획했어요. 하은이에게 아빠의 마지막 선물에 대한 이야기, 진우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게 천천히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했어요.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상처받았던 가족은 진실 속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민수가 남긴 마지막 사랑이 마침내 꽃을 피운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어요. 정옥은 매일 아침 3명 분량의 밥을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습관처럼 4명분을 짓지 않았어요. 대신 민수의 몫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로 했죠. 수미는 이진우의 카페 일을 그만뒀습니다. 하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어요. 정옥도 그 결정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시장 갔다 올게요. 그래, 우리 하은이랑 재미있게 다녀와. 수민과 하은이가 나간 후 정옥은 민수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책상 서랍에서 민수가 하은이를 위해 써놓은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은이의 10살 생일에, 하은이의 중학교 입학식에, 하은이의 결혼식에, 미래의 특별한 날들을 위해 미리 써둔 편지들이었어요. 정옥은 그 편지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감동이 더 컸어요. 민수야, 이제야 내가 편안히 웃을 수 있겠구나. 정옥은 민수의 영정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사진 속 아들의 미소가 더욱 환해 보였습니다. 점심 무렵 이진우가 찾아왔습니다. 정옥은 그를 정중히 맞아들였어요. 진우 씨,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진우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정옥과 진우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린 후 진우는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해 안부를 물었어요. 수민이는 어디 갔나요? 하은이랑 시장에 갔어요. 곧 올 거예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진우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민수 부탁을 이렇게까지 지켜주시다니. 아니에요, 어머니. 민수를 위해서, 그리고 수민 씨와 하은이를 위해서 당연한 일이었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진우 씨, 수민이와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정욱의 질문에 진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물러나려고 해요. 무슨 소리예요? 수민 씨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도 민수에 대한 의리를 생각하면 더 이상 가까이 있기가 어려워요. 진우의 말에 정욱은 마음이 아팠어요. 진우 씨, 민수가 원했던 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당신이 수민이를 지켜주는 건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수민 씨가 준비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민과 하은이가 들어왔어요. 진우 아저씨. 하은이가 반갑게 뛰어왔어요. 진우는 하은이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잘 지냈어? 네. 할머니랑 엄마랑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수미는 진우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 오늘은 저녁도 같이 드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이제 가봐야 해서. 왜요?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였는데 진우 아저씨도 드세요. 하은이가 진우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결국 진우는 저녁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 네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밥을 먹었어요. 하은이는 더 이상 비밀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거든요. 하은아, 아저씨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진우가 하은이를 보며 말했어요. 뭐예요? 아저씨가 이제 멀리 가게 됐어. 당분간 못 볼 것 같아. 하은이의 표정이 슬퍼졌어요. 왜요? 어디 가세요? 부산에 새 카페를 열게 됐거든. 거기서 새로 시작하려고 해. 정욱과 수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우가 떠난다니. 진우 씨,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수민 씨, 저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여기 있으면 계속 과거에 얽매일 것 같아서요. 수미는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식사 후 진우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수민 씨와 하은이 잘 부탁드려요. 진우 씨, 가끔 연락해요. 당신도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정욱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은아,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네, 진우 아저씨도 새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 많이 파세요. 하은이가 진우를 꼭 안았어요. 진우는 눈물을 참으며 하은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민과 진우는 현관에서 잠시 대화했어요. 진우 씨, 정말 고마웠어요. 민수 씨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을 때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수민 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어머니와 하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수민의 질문에 진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인연이라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죠. 그때까지 서로 잘 지내요. 진우가 떠나고 나서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여운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욱은 민수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수민과 하은이도 함께였습니다. 민수야, 내 친구 진우가 떠났어.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내가 왜 그렇게 믿었는지 알겠어. 하은이가 할머니 무릎에 기대며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지켜주고 있지. 아빠는 천사가 되어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 정욱은 손녀를 안으며 말했어요. 수민도 두 사람 곁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민수를 그리워했어요.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민수가 남긴 사랑이 이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사랑은 말보다 침묵 속의 용서였구나. 그 말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때로는 말하지 않고 품어주는 마음이, 따지지 않고 믿어주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하은이가 스르르 잠이 들고 수민도 졸기 시작했어요. 정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제 알겠어. 내가 왜 수민이를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고마워, 우리 아들아.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욱 평온해졌어요. 마침내 모든 상처가 아물고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수의 마지막 선물은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